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지금부터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처음 태어나서 걷고 말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배울 때 그 순간순간들 잊지 못하시죠? 특히나 학부모님들은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좀 더 즐겁고 건강하게 똑똑한 아이로 성장하는 방법 VJ 할디쇼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마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가르치고 키울 때가 아니셨나요? 3월, 새학기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아이들을 예쁘고 똑똑하게 키워야겠죠? 대한민국 성인 인재로 거듭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비전, 하디슈에서 진단해봤습니다. 대전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아침부터 꼬마 친구들이 공부 삼미경에 푹 빠졌습니다.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만큼 아이들에게 교육 환경과 선생님은 집과 부모 못지않게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린이 시기엔 인성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본인의 진로와 꿈에도 관심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금 더 전문적인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인 면, 언어적인 면, 또 신체적인 부분, 이런 사회관계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아이들한테 알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적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이 예전에는 꼭 착한 것만 의미해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잖아요. 등한시했었는데 인성 덕목에는 보면 질서라든지 배려라든지 또 존중이라든지 또 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성 덕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 잘 익히고 습관화가 된다면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사회적 관계에서 훨씬 편안하고 쉬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역할이요? 부모와 같은 역할이죠. 진정한 역할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육 전문가로서 아이들한테 그 발달 과정에 맞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사회관계적 활동을 적절하게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기저귀를 못 떼었다고 오줌을 쌌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해서 친구하고 싸운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잘 배려하고 상호작용을 해준다고 하면 그만한 곳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들이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존중해주고 어떤 작품 활동이나 놀이 형태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보다는 우선 뭔가 교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 저희가 연령별 아동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그리고 방법이나 어떤 제안 등을 해보면서 기다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여서 바른 행동을 다음번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들은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죠. 저로 인해서 이렇게 올바로 성장한 교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그렇게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일을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책과 문학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을 이끌고 감성을 일깨우는 다채로운 독서 교육법들이 화제인데요. 어린이들이 직접 문학을 통해 감성을 일깨운 사회전이 열리고 있는 대전의 한 서점 갤러리.
직접 선생님을 만나 독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됐던 게 아이들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독서가 아이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스펙이 되면서 책을 읽어도 어떤 감동도 없고 그저 많이 읽으면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그 등장인물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는다면 그런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그런 전 국민적인 걱정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책의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선택하죠. 특히 엄마들이. 그래서 어디선가 들었던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라 강요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관심사가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책을 지금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들께서 좀 살펴보시고 아이들한테만 맡겨놓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보는 책 같이 보고 또 그 책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고 이런다면 아이에 대한 이해 부분도 생기고요. 요즘에 대화 단절, 소통 부족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독서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도 어떤 책이냐도 분명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소통 능력도 키워주고 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커나간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 새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준비에 한창이었는데요. 특히 이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의 다양한 끼와 인성의 인프라 활성을 위해 다양한 교내 활동을 서포트하며 학생들의 끼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있어 화제인데요. 이런 교내 활동들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인성교육을 함께 이끌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이 모의국회를 처음 하는 첫 도전인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지만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고 그 협동심을 기르면서 이 모의국회를 준비하니까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저의 꿈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성적을 내는 그런 학기말 그런 시험은 단순히 혼자 공부하고 점수를 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과 영역도 교과 영역만큼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서로 많은 학생들과 협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은 다른 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되게 꿈에 부풀어서 시작을 했는데 할 일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친구들이 각자 개성을 살리고 또 재능도 각자 살려서 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번 모의국회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이 PD인데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연극을 구성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연기에 대한 것도 배우고 진짜 꿈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시사토론 동아리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부족한 점이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부족하는데 언니들이 토론하고 말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원래 평상시 학교 수업에서는 단순히 교실 안에서 필기 수업 위주의 수업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에서는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제가 직접 몸으로 느낌으로써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진로 특강을 들으면서 제가 이 평상시 학교 수업 시간에는 진로에 대해서 많이 탐구할 시간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었고요. 좀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인성교육을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는 수업 시간에 우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꿈과 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의 인성을 다듬어가는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기점으로 해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습보다는 인성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학습에 있어서 꿈을 제대로 좀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우리 학교에서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꿈과 직업은 별개거든요. 직업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인데 우리 학생들은 꿈을 직업인 양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언가 조금 더 접근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접근성이 아니라 뭔가 학교 내의 교육에서도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와 한국과 그리고 이 세계 지구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젊은이로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한번 열심히 준비해와서 10년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자랄지 이런 것을 우리 학교에서 마음껏 꿈꾸고 현실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안녕. 얘들아, 너희들 정말 사랑해. 너희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와서 너희들 즐겁게 생활하도록 해요. 선생님